중국 축구, 대국의 꿈 산산조각. 한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중국 슈퍼리그.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유럽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의 중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한때 돈으로 세계 축구를 흔들겠다고 했던 그 야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경쟁력을 잃어버린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최근 중국 축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이 되겠다던 꿈이 엉망이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중국 축구는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컸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중국 축구의 흥망성쇠를 낱낱이 분석하며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국 축구, 돈으로 꿈을 샀지만 현실은 2010년대 중반, 중국 축구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던 스타 선수들을 거액의 연봉으로 유혹하며 아시아의 축구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헐크, 오스카, 테베스, 드로그바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줄줄이 중국행을 택하며 한때 중국 리그는 다시아의 프리미어리그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투자, 세계적인 스타 영입,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축구 굴기, 족구 굴기, 나는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기업들도 거액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 체계적인 선수 육성,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품처럼 부풀었던 중국 축구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축구 실력.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중국 리그에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돈을 보고 온 용병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중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분 몇 년 후 다시 유럽이나 남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리그는 실력보다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다 보니 정작 중국 선수들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자국 선수들이 전술적인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대표팀의 실력 저하는 불가피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조취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본선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겠다던 중국 축구는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 약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축구의 미래는? 중국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보십시오. 일본은 유소년 육성과 철저한 클럽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역시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꾸준한 국제 경험을 통해 아시아 최강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축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축구.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 IQ 부족. 최근 영국 BBC는
중국 축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 유럽 출신 선수가 중국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축구 IQ가 부족하다라고 혹평했는데요. 축구 IQ란 단순한 개인 기술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중국 선수들은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소년 시스템의 부재, 정치적 개입, 그리고 부패 문제. 중국 축구는 오랫동안 단기적인 성과만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선수들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많은 중국 선수들은 기본적인 기술 훈련만 반복하며 실전에서 필요한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축구는 단순한 체력 운동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환경에서는 선수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중국 축구는 오랫동안 정치적인 요소와 부패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축구를 스포츠가 아닌 국가 이미지 사업으로 바라보다 보니 선수 육성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기에서 성적이 나빠지면 감독이 경질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특정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차이, 결과로 증명됐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본은 지난 20년간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과 클럽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 축구의 가장 큰 강점은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축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입니다.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기본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이해도와 창의적인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다양한 전술을 배우며 경기 흐름을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일본 선수들은 해외 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유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중국은 10년 넘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 최하위에 머물며 본선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상태입니다. 결국 돈만 많다고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철학과 시스템이 있어야만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축구 강국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중국 대표팀의 성적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2승 6패, 골득실 -13.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본선 직행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남은 희망은 플레이오프 진출뿐인데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축구의 분위기와 전력을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예선 결과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던 정책, 정치적인 개입, 유소년 시스템 부재, 그리고 축구를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접근 방식까지. 결국 중국은 한때 축구 대국을 꿈꿨지만 현실은 오히려 아시아에서도 약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축구는 돈만 많다고 강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유소년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오랜 시간 꾸준히 유소년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추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앞으로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